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꼭 취업하고 싶었던 제게는 꿈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비록 일이 많은 편이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제가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 발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더없이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장점이 많은 회사 다니면서 30대 들어서는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가 소위 결혼 시장에서는 평가가 제법 괜찮은 편이거든요. 함께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에게도 비슷하게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고요. 그래서 결혼에 확고하게 뜻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면 보통 30 중반 넘기기 전에는 다들 좋은 소식 전하시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회사 입사하고 일하면서 주변에 저를 좋게 봐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좋은 제안 많이 받아봤었고 회사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두 사람 갖춘 조건만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남편보다는 저를 더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특별히 회사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년까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사실 남편 다니는 회사 본사는 저희 회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법 내실에 있는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단 남편이 본사가 아니라 그 밑에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죠. 근무 환경이나 회사 복지 연봉도 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상대를 만날 때 그런 외적인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게는 그보다는 일하는 아내를 이해하고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소개를 통해 만날 때부터 그런 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같은 직장인으로서 회사 생활하며 겪는 고충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안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상하게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직장인으로서의 저를 존중해주는 그 사람의 배려심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저희가 결혼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에 남편의 지방 발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정되었던 결혼 계획을 잠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미안해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결혼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이 바쁠 지경인데 당장 내려가서 근무지에서 지낼 숙소도 알아봐야 하고 미안해서 어쩌지? 일이 당황스럽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남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저 하고 싶은 대로만 되겠습니까? 저보다야 생각지 못하게 지방 발령을 가게 된 남편 쪽이 당황스러우면 더 당황스러웠을 테고요. 더군다나 이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주기 시작한 제가 혹여나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남편 쪽에서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만날 때 주변에서 제 쪽이 아깝다는 소리를 농담처럼 흔히 하기도 했으니 아마도 결혼에 대해서도 저보다는 남편 쪽에서 더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저 만나는 내내 제게 지극정성이었던 남자였어요. 저희 회사가 야근이 많은 편임을 감안하더라도 항상 제 스케줄에 맞추어 모든 일정을 짜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는 해도 만나는 내내 한결같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경무가 녹초가 되기 일수인 같은 직장인인 제가 모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급하게 지방 발령받아 남편이 내려간 이후로도 항상 남편 쪽에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제 얼굴을 보고 내려가는 일이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황금 같은 주말을 제게 통째로 바치면서도 아쉬운 기색 한 번 없는 남편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지방 발령받은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는 했지만 제 직장은 서울에, 남편 직장은 지방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림을 합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마련한 제 명의의 집에서 여전히 출퇴근하며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지방 발령 받으면서 발령지 근처에 급하게 구한 월세집에서 평일에는 회사 출근하며 보내고, 주말에는 서울에 저희 집으로 올라와 주말을 함께 보내는 시기였죠. 사실 예전 연애하던 생활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변함없는 생활이었어요. 신혼 때는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 깨가 쏟아지는 시기라고 하던데 저희 여건상 그렇게 지낼 수가 없으니 말 그대로 주말 부부가 된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건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연애할 때와 비슷하게 평일에는 각자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주말 내내 붙어서 지내다 보니 꼭 연애 전에 데이트할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결혼했다고 급작스럽게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평소 지내듯 지내는 것도 편안하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일주일 내내 한 집에서 살면서 평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보게 되면 예전처럼 결혼 전에 회사 일에 전념하는 것보다야 아무래도 남편에게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질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일 욕심 때문에 오히려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도리어 만족스럽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아이, 내가 빨리 다시 서울로 올라오든지 해야지. 주말마다 자기랑 헤어져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남편은 일요일 저녁에 지방 근무지로 돌아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솔직히 저는 주말 부부라는 지금의 상황이 점점 마음에 들던 차였습니다. 물론 남편 서운할까봐 대놓고 그런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주말이라는 한정적인 시간만 부부가 함께 보낼 수 있으니 예전보다도 남편이 제게 더욱 애틋하게 대하는 것 같아 그건 역시 마음이 간질간질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도 나를 아껴주었지만 결혼 이후로 더욱 나를 귀하게 생각해주고 아쉽게 여긴다는 게 여자로서 더 사랑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저희 부부 두 사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항상 제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항상 저부터 먼저 배려해주는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함께 있을 때 제가 집안이라는 꼴을 못 견딜 정도였어요. 주변 지인들이 유난스럽다, 눈꼴시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부끄럽지만 제 남편이 제게 유별나게 굴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과 지인 쪽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상대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시선이 있었다는 걸 저 역시 모르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다들 제 결정을 믿어준 것이었겠지만 아무래도 제 사람들이다 보니 남편보다는 제 쪽으로 팔이 더 굽었겠죠. 그러던 제가 결혼 이후로 나날이 행복함에 얼굴이 피어가니 그제야 제 주변 사람들도 안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남편이 잘해주나 봐. 정신이 너 시집가고 나서 얼굴이 활짝 폈다 얘. 정말 간만에 만나는 지인마다 덕담으로 한마디씩 이리 건네줄 정도였으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희 혼인신고는 했어? 아직 안 했어. 너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 다 되어가지 않아? 그런데 아직도 안 했어? 얘는 요새 결혼식 올리자마자 곧장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들이 뭐 몇이나 된다고. 나만 해도 결혼식 올리고 우리 딸내미 임신하고 나서야 혼인신고했으니까 거의 결혼식 올린 지 2년 만에 혼인신고한 건데?
하긴 요새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식 올렸다고 곧장 혼인신고하는 게 아니라 좀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하는 게 대세라고 하긴 하더라. 어르신분들이 듣기에는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혼인신고 차이필 미루는 요즘 젊은이들 추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나이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이렇게 선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들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바 있는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 상황은 일반 신혼부부들보다도 좀 더 특수한 경우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기는 했지만 사실 결혼 전에 생활하던 바와 거의 다를 바가 없게 지내고 있는 저희 부부였습니다. 다른 부부들이야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는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혼집이라도 합쳐서 함께 살림하며 1년 내내 같이 붙어 산다고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명목상 서울에 있는 제 자가의 집을 신혼집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결혼 전부터 제가 일궈온 재산에 전적으로 제 명의인 집이었고 그나마도 주말에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나 일주일에 단 이틀도 꽉 채우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조금 여유로워질 때면 저도 드물게 한 번씩 남편의 발령지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대부분 남편이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살림도 제대로 합쳐지지 않은 상황인데 무턱대고 혼인신고부터 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셨습니다. 김서방 내년이나 내후년쯤 도로 서울로 올라올 가능성도 많다며? 그럼 그때 올라오면서 혼인신고해도 괜찮지 않겠어? 저 역시 친정부모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역시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나 서울 올라오면서 제대로 신혼살림 준비하고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는 처음에 혼인신고 천천히 하자고 얘기를 하면 남편 쪽에서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처음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고 난 후에 천천히 혼인신고하자는 말에 반색을 하고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이었기에 결혼식 올리자마자 혼인신고까지 미루지 않고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흔쾌히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을 보며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항상 나를 배려해주던 저 사람의 다정한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올리고 언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게 된 거죠. 와중에 결혼식 직후에 신혼여행 다녀온 것 제외하면 부부가 따로 마음 편하게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승진 심사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뜩이나 바쁜 회사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주말 이틀 겨우 얼굴 보고 지내는 상황에서 따로 시간을 빼기가 어려운 한 해였어요. 그런 만큼 간신히 여유를 두고 장기 휴가를 얻게 되어 이번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남편과의 둘만의 시간을 실컷 누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가뜩이나 평일에는 직장 문제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저희 두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올린 지 1주년이 다 되어 결혼 후 제대로 얻게 된 첫 휴가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작부터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긴 휴가를 보내기로 남편과 뜻이 맞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여권 챙기면서 당연히 남편 여권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회사 일 때문에 한 번씩 해외 출장을 나갈 경우가 종종 있고는 했는데 남편 일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런 좋은 기회는 그나마 본사 다니는 직원들에게나 주어졌지 자회사 다니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는 극히 드물기도 했고요. 게다가 지방 발령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니 여권이 있다고는 해도 남편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업무 때문에 급하게 해외 출장 나갈 경우도 가끔 생기는데
여권 문제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면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여권 갱신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만료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0년짜리 여권이었는데. 자기 여권 갱신해야 돼. 이것도 미리 해둬야지. 괜히 시간이라도 더 걸리면 우리 여행 계획이 어그러질지도 모른다고. 알았어. 그렇게 남편을 닥달하여 주말에 저 보러 서울 올라왔을 때 집 근처 사진관에서 남편 여권 사진부터 팡팡 찍어두었습니다. 여권과야 평일에나 업무를 보니 이런 부분에 다소 무심한 데가 있는 남편보다는 점심시간에 내가 후딱 가서 대리인으로 접수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때는 남편 딴에도 다시 근시일에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바쁘게 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살면서 아내를 서울에 홀로 두고 본의 아니게 호라비 신세로 살고 있는 남편 입장을 배려받아 주말만큼은 꼭꼭 챙겨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그만큼 주어진 일 해결한다고 요새 매일같이 야근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안부 전화 한번 걸어보려고 해도 바쁘게 전화를 끊는 남편 때문에 이 사람 괜히 나 때문에 더 무리해서 건강 상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굳이 남편과 긴 휴가를 맞추어 휴양지로 해외여행 휴가를 계획한 건 역시 저만큼이나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남편에게 한숨 돌릴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것도 여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일단은 평일에 미리 찍어두었던 남편 여권 사진 찾으러 사진관을 갔어요. 저도 평일에 워낙 일정이 바쁜 사람이다 보니 사진만 찾아서 얼른 나올 생각이었는데 저희 남편 여권 사진 잘라주던 사진사가 유독 행동하는 게 굼뜬 거예요. 뭐하나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증명사진 속에 제 남편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문제의 사진사는 저희 남편하고 와서 사진 찍을 때는 못 본 얼굴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 사진을 찍어준 건 다른 직원 같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게 아무리 봐도 낯이 익어서 혹시 남편분이 쌍둥이세요? 네? 이건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외아들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해댈 정도로 귀하고 귀한 독자 중에 독자였습니다. 순간 황당했지만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사진사의 얼굴이 마음에 걸려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장님? 아시는 분이랑 제 남편이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아니,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라 도플갱어라고 해도 믿겠는데? 쌍둥이도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한참 사람 구미 당기는 말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머뭇거리는 사진사였습니다. 왜요? 제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어디서 보셨는데요? 아니, 그게 말이지. 아이, 나 참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몰라. 그렇게 한참 뜸을 들이던 사진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내가 요새 출장 촬영을 자주 나가거든요. 이달 초에 지방에 카페 오픈 행사 기념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거기 사장님 남편이 여기 이분 같아서 말이지. 네? 요만한 어린아이 있는 젊은 여사장이었는데 와이프 가게 오픈한다고 남편이 꽃을 잔뜩 사들고 깜짝 등장을 했더라고. 그게 하도 보기가 좋길래 내가 아기랑 셋이 가족 기념사진도 몇 장 찍어줘서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말마다 아내 보러 올라오던 내 남편. 일요일 저녁에 헤어질 때만 되면 아쉬워서 제게 우는 소리를 하던 내 남편. 그 내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지방에,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내 남편이 발령받아 내려가 있는 곳과 동일한 지역에 있다니. 내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 있다는 사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새댁한테 괜한 입방정을 떠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이게 너무 희한해서 말이지. 그런 제 앞에서 여전히 어쩔 줄을 몰라하며 진땀을 빼고 있는 사진사를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평일에 남편 보고 싶어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 통화가 2분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자주 해오던 사람이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의례적으로 하던 안부 인사 주고받는 것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 바쁜 이상 나도 바쁜 사람이다 보니 회사 일 바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저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그 사진 촬영하러 내려가셨다던 카페 상호랑 주소 기억하세요? 그렇게 문제에 수상할 정도로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했다는 남자 아내가 운영한다는 카페 주소까지 받아들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만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닐 거야. 설마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없겠어. 그렇게 주절주절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 보아도 한 번 피어난 의심은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 한다면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공교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 전복을 뭐 이렇게 실한 걸 보냈어. 내가 우리 딸내미밖에 없다, 정말. 아무래도 아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인 저만 보면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는 낙이 없다느니 내 새끼 못 보고 지내니 기운이 쭉 빠진다느니 하도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셔서 제가 특대 전복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값비싼 보양식들 주기적으로 보내드렸고요. 아무래도 남편 쪽보다는 저나 저희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남편 본가까지 챙기려더니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귀한 자식 지방에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내려보내고 걱정에 많을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헛헛해서 저러시겠거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제 딴에는 더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가 쪽에서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정태 씨 말이에요. 요새 일도 많고 타지에서 혼자 있느라 힘들 텐데 제가 내일이라도 한번 깜짝 방문으로 내려가 볼까요? 뭐? 자기 아들 혼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밥이나 제대로 차려 먹는지 모르겠다며 은근히 평소에 저 눈치 주는 말을 밥 먹듯 하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 두고 지방 내려간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던 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아유, 평일에는 너도 바쁜데 뭐하러? 평소 시어머니 성정을 생각하면 자기 아들 좋을 일 하겠다는 제 말에 반색을 해도 모자란데 어떻게든 극구 저의 갑작스런 지방행을 막으려고 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가뜩이나 불이 당겨진 의심에 기름을 부는 꼴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마무리하고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죄 짓는 거지만 적어도 그걸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이미 생겨난 불신을 가라앉힐 자신이 없었습니다. 와중에 아까 받아놓았던 사진사의 전화번호로 제 휴대전화에 사진 몇 장이 전송되었어요. 제가 의심 반, 불쾌감 반인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문제의 그 사진 몇 장을 찾아다가 제게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사진을 지금 찾아서 보낸 겁니다. 문제의 사진 몇 장을 들여다보고는 그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남편과 닮은 남자? 아니,
다른 사람은 긴가민가 할지 몰라도 아내인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진 속 웬 낯선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갓 돌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그 남자는 틀림없는 내 남편이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은 광경이었으나 그럼에도 그 남자의 얼굴이 내 남편 닮은 낯선 남자가 아니라 분명 내 남편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게는 평일에 어떻게든 제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죽어라 일하느라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며 우는 소리를 해대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시간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 곁에서 심지어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왔다니. 아이의 크기를 보건대 우리 결혼식 올리던 무렵에 아이가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제 새끼 태어난 시기에 제 애엄마도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분하다 못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와의 결혼을 목매던 남자가 결혼식을 치렀는데도 혼인신고 미루자는 제 말에 조금의 불만도 없이 반색을 하며 받아들였던 것. 표면상으로는 평일에 저 힘들다는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제가 평일에 남편 근무지로 내려가거나 길게 연락하지 못하게 유도하던 시부모 행동들, 그건 이런 사태를 모르고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시부모만큼은 남편의 지방 근무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음이 분명했어요. 물증은 없었으나 심증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 있다니. 그러면서 나한테서 아들 없는 빈자리에 헛헛한 부모 마음까지 채워달라며 며느리 노릇을 요구해요? 이 뻔뻔하고 낯짝 두꺼운 인간들이. 차마 믿을 수가 없었던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 결혼 생활, 아니 그 이전부터 내내 저를 기만해왔던 남편이라는 작자와 그 가족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제 현실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생각만 같아서는 당장 지방으로 쫓아내려가 남편놈 사지를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몽땅 다 뽑아놓고 싶었지만 저 역시 생각지도 못하게 겪게 된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남편놈이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평일에는 요즘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평소처럼 모른 척 그놈과 말을 섞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진사를 통해 남편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이틀이 지나고야 심부름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제 발로 이런 곳을 드나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남편의 이중생활에 대한 뒷조사는 아주 무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게는 평생 이보다 더 큰 충격일 수가 없었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이쪽 세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별일도 아닌 것이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속 남편이 바람난 버림받은 조강주적 꼴이 된 제 꼴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덕에 뒷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만은 위안받을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미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으니 과연 조강지처가 제 쪽이 맞는지 그건 의문이었지만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남편과 지방에 그 여자 역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하는 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이 역시 남편 쪽이 아니라 여자 쪽 호적에 올라가 있었고요.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아이까지 낳아놓고도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를 해 호적에 아이 올릴 생각을 안 한 건지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제가 지금 남의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뒷조사를 모두 마치고 남편의 지방 발령지로 내려갔어요. 예전에 남편을 보러 내려갈 때는 그저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런 감정은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 쪽으로는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 지방집 근무지 근처에 한 카페 앞을 서성였습니다. 바로 여자가 얼마 전 오픈했다는 문제의 카페였어요. 처음 와보는 것이었지만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여다보았던 한 가족의 단란한 가족사진의 배경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마치 익숙하게 드나들던 곳처럼 눈에 익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이미 늦은 밤이었기에 손님은 거의 없었고 여자 혼자서 마감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어요. 네, 저만의 남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 얼굴을 확인하고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는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토악질을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저만 이런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합니까? 왜 제가 마치 내연녀라도 된 것처럼 뒤에서 저들의 행복을 훔쳐보며 일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불행하려면 저들도 불행해져야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 혼자 불행해져야 합니까?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벌써 일주일 가까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컨디션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어김없이 주말이 된 다음 날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당신 안색이 왜 그래? 몸이 안 좋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세상 걱정하는 듯한 그놈의 가증스런 낯짝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 피곤해. 좀 쉴게.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들어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을 해다 바치니 병원을 가야 하느니 야단법석을 떠는 말에도 정신사납다며 방 밖으로 쫓아버리고 주말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난 제가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결혼 1주년 기념일이잖아. 지금까지 주말 부부로 사느라 부부라고 뭐 제대로 해본 것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기념일인 만큼 이번만큼은 나 제대로 하고 싶어. 당신 부모님이나 우리 지인들도 부르고 제대로 기념 파티 한번 열어보자. 파티? 갑자기? 아니, 다른 분들도 다 자기들 일정이 있을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자기가 좋다고 하면야 나는 다 좋지. 가뜩이나 주말 내내 제 눈치만 보다가 제가 전에 없이 날카롭게 하는 말에 허둥지둥대는 남편 당황한 틈을 타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뭐 제 놈이 허락을 안 한다 한들 그거 존중해 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폭풍전야 같은 주간이 흘러가고 문제의 기념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날인 만큼 결혼식 못지않게 새벽같이 때 빼고 광내 화려하게 준비한 저를 보고 남편이 옆에서 알랑거렸습니다. 세상에, 자기 너무 예쁘다. 내가 정말 장가 하나는 잘 갔어. 그렇지? 당신 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평소와는 다르게 겸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제 말에 놈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곧 시가 식구들의 저희 결혼식 와주었던 절친한 지인들, 남편 서울 근무 시절 회사 동료들까지 순식간에 바글바글해져 정신이 없어졌으니까요. 간만에 모인 반가운 얼굴들 인사를 나누고 나니 제 눈치 보기에 바빴던 남편 역시 금세 신경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도로 서울 발령 오고 싶어 하는데 발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본사 직원들과 서울지사 직원들까지 모이는 자리였으니 굽신대느라 바빠 저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을 무렵 뒤늦게 등장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침착하게 다가가자 당연히 제 지인인 줄 알고 돌아봤던 남편이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어요? 맞아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내 새끼 내 마누라라며 놈이 물고 빨았을 자신이 저 남자의 유일한 아내이자 아이 엄마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여자와 그들의 아이였습니다. 놈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의 등장에 시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인간들의 면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것들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걸 이미 뒷조사를 통해 다 알고 있었지만 새로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든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걸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던 놈을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은요. 저 역시 오늘만 기다린걸요. 투지와 결의에 가득 찬 두 여자의 눈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시에 파티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팟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준이 아빠 봐. 여기 봐. 아이고 내 새끼. 까르륵 웃으며 기어오는 아이를 보며 기특해 어쩔 줄 모르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저와 손을 마주 잡은 바로 이 여자였고 아이 아빠는 이 자리에서 결혼 1주년을 맞은 파티의 주인공으로 서 있었던 바로 저놈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애라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가운데 얼굴이 질리다 못해 시체처럼 되어버린 놈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놈을 죽일 기세로 노려보고 있는 두 여자 앞을 시부모란 인간들이 먼저 가로막았어요. 예, 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 좀 먼저 들어다오. 우리가 절대로 일부러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더러운 입 못 다물어? 여자 둘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저 어린 것 인생까지 망치려고 든 것들이 감히 어디서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어른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제 기세에 빌빌기던 노인네들이 이내 그 화살을 여자와 아이에게 돌렸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네가 기어이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바로 혼인신고하고 아이 호적 정리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그 여자도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저 노망난 미친 늙은이가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여자와 한편이 되겠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뒷조사를 통해 이미 그 남편과 그 여자가 남편의 지방 근무지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갓난아기 딸린 신혼부부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이 모든 사실을 동조하고 제 신세를 이리 만든 똑같은 가해자인지 그 여자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놈에게 넘어간 억울한 피해자인지까지 알고 내려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여자 앞에 1년 전 놈과 저의 결혼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는 익숙한 경악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낯설지 않은 감정은 제가 여자와 아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나랑 자식까지 낳아놓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듯 처절하게 울음소리를 내뱉는 여자를 보면서 그만 제 마음이 더 서글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 역시 남편 놈과 일을 벌인 거라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갈고 내려왔으나 그만 허무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나. 때려 죽일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이 여자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나 하는 생각에 그 여자에 대한 연민과 함께 나 스스로가 너무나 불쌍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여자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여자 형제 없이 외로운 사람한테 그렇게나 다정해서
사고 하나 믿고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부모가 나 며느리로 탐탁지 못해 해도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생각하고 결혼 허락해 주시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먼저였어요. 지방 발령 이전부터 이 지역에 지방 출장을 자주 오던 놈이 순진한 여자 하나 꼬드겨 애까지 낳아놓고는 막상 결혼하기에는 주제에 아쉽다 여겼는지 조건 좋은 저랑 공개적으로 결혼식까지 해놓고는 이 여자 역시 감쪽같이 속였던 겁니다. 서울 올라가면서 자리 제대로 잡으면 부모님이 손자까지 있는데 뭐 어쩌시겠느냐고. 그래서 그날만 기다렸는데 그래도 저도 바보는 아니라 살림 차릴 때 그 사람 보고 호적 등본도 떼오라고 했어요. 서류까지 깨끗하니까 설마 하니 이런 지저분한 뒷공자까지 버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놈이 한사코 혼인신고 미루었던 속셈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놈의 속이 훤히 보였어요. 어떻게든 이 여자와 아이 법적으로 얽히지 않고 상황 정리한 후 저 혼인신고에 제 단불만 쏙 빼먹고 저 불쌍한 모자는 매몰차게 버릴 작정이었겠죠. 두 여자뿐만 아니라 제 새끼까지 자기 이득에 따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교활한 놈이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 꼴을 봐줍니까? 저런 새끼는 두 번 다시 사회에 낯짝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철저히 파묻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놈에게 중요한 인맥만 골라 자리를 채우고 놈의 더러운 이중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된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빵 하고 결정타를 터뜨렸으니 놈 혼이 저리 쏙 빠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지금도 처가덕 만만치 않게 보는 것 같던데 밖에서 애까지 나와? 애가 저렇게 큰데 결혼 전부터 딴 살림 차린 거 아니야? 작게 웅성이던 소리는 이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워졌고 그 비난과 멸시가 담긴 시선을 그대로 받고 있는 놈은 사시나무처럼 떨어댔습니다. 겨우 저따위 담가진 놈이 무슨 정신머리로 저희 둘을 다 속일 생각을 했는지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감히 나랑 살면서 딴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낳고도 호적에도 안 올리고 나 몰라라 해? 그것도 네 어미 아비하고 다 짜고 이런 짓을 해? 너 이러고도 내가 살려둘 줄 알았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놈 인생 망가뜨릴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 더러운 인생 내가 끝장내줄 테니까. 여보, 아니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저 여자는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 이 미친 새끼가! 와중에 건방지게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믿는 정신 나간 놈 머리통을 그 여자가 눈이 뒤집혀 후려쳤습니다. 그 가녀린 여자한테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긴 저 여자라고 속이 속이겠습니까? 저도 저지만 저쪽에 나이까지 있었습니다. 원한이 더 깊으면 깊었지 절대 덜하지 않을 터였어요. 네가 그러고 나비야?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만 기다리는 우리 영준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손쓰기도 전에 이성을 잃은 여자에게 찍히고 쥐어뜯기고 그러면서도 눈을 번들거리며 주변 시선에 위축되는 놈 꼴이 그리 형편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중에 저딴 것도 자식이라고 감히 제 더러운 새끼와 함께 빌 생각은 않고 그 여자 해코지 하려 드는 시가 인간들을 미리 준비해둔 인력을 투입해 강제로 제압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다오. 아우, 이거 나 놓으라고! 여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나 좀 봐줘. 미쳤다 진짜. 이 꼴을 다 들키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굴어? 애초에 제정신 바뀌었으면 이따위 짓을 하겠어? 똥 밟았다 똥 밟았어. 그렇게 주변 눈치 보는 인간들이 실시간으로 싸늘한 지인들 비난 듣는 꼴을 보며 저들은 이제 끝장났음을 실감했어요. 이 더러운 놈아. 여기 니들 말 같지 않은 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 쏟아지는 것들 누가 편을 들어줘?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세간 사람들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휘청대는 그들이 사람 손에 질질 끌려나가는 초라한 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순식간에 혼이 다 털린 듯 볼품없는 꼴이 된 것들을 보니 이제야 속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철저히 준비해왔던 법적 송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뒷조사하면서 놈 살림 차린 것부터 심지어 혼외자가 있던 곳에 시가인간들 한통속 되어 그걸 다 속여왔던 것까지 사기죄가 성립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고 더군다나 온 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결혼을 일방적으로 기만한 놈이었으니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주제에 혼자 죽기는 싫었는지 더러운 놈이 상대방인 여자까지 걸고 넘어지려 했으나 그건 철저히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여자 혐의 없음을 주장해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비호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여자 쪽에서도 사기죄는 물론 아이까지 있었기에 놈에게 걸 송사가 보통이 아니었죠. 그건 역시 저와 제 친정 쪽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같은 놈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로서 같은 여자로서의 연대의식 같은 거였어요. 어찌 되었든 놈과 놈 식구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지려면 저 하나보단 두 사람에게 뜯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이는 당연히 놈에게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놈은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회사에서 보낸 발령지에서 이리 시끄러운 일을 만들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괘씸했겠죠. 그렇게 놈은 서울은커녕 그나마 있던 지방 자리마저 보전을 못했습니다. 놈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동안 저희 친정이나 제가 시가에 야금야금 해준 것도 모두 사기죄 혐의로 집어넣었어요. 뭐 따로 받아낼 수도 있었겠으나 저희 집이 돈이 그리 급한 집도 아니고 어차피 받을 돈 그냥 도와준 거 돌려받는 것보다는 작정하고 혼인빙자에 사기까지 쳐서 사실혼 관계 만들어 놓고 대놓고 작업친 걸로 만들어 놓는 것이 죄질이 훨씬 불량하지 않겠습니까? 덕분에 놈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새끼도 자식 새끼라고 새끼 비호하고 여자 둘 인생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은 그 부모라는 인간들까지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살던 집 처분하고도 저와 그 여자에게 줄 피해 보상금 그리고 아이 앞으로 갈 양육비 마련에는 미처 부족해서 연고도 없는 어디 시골로 내려갔다고는 들었어요. 물론 남은 돈은 심부름센터까지 껴서 다달이 받고 있는데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골수까지 다 빨아먹을 생각입니다. 여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사 해결되고 아이와 자립할 만한 보상받게 된 데에 대해 제게 감사를 전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여자 혼자 저 어린 아이 키우며 살아갈 앞날도 녹록지 않겠죠. 하지만 처음 보았을 때보다 단단해진 여자의 눈빛을 보며 어디서든 아이와 함께 잘 살아갈 거라 믿고 있어요. 저는 시끄러운 일 정리되고는 일에 전념하며 지냈습니다. 원래부터 일 욕심 많았던 사람답게 내가 노력하면 배신하지 않고 보상이 돌아오는 일에 위로받으며 마음의 생채기를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일로 미련 둘 만한 가치 없는 인간에게 미련 떨지 않고 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후련하게 마지막으로 털어낼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